네, 우리도 몰랐던 제주의 아픈 역사, 그리고 앞으로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보이는 그런 글과 작품, 그리고 말씀, 강연, 너무나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기조 강연을 마치고 그다음에 심포지엄 순서로 넘어가겠는데요. 조금만 기다려 주셨다가 이것저것 들으실, 질문하고 싶으신 것도 있으실 거예요. 그건 이제 다과 시간에 이것저것 작가님께 여쭤보고 토론하는 시간으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토론이 아니라 가볍게 이것저것 이야기 나누는 순서요. 자, 기조 강연에 이어서 주제 발표를 맨 먼저 전 권무일 작가님께서 소개해 주신 전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님을 지내신 고혜령 박사님의 주제 발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혜령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권무일 작가님께서 너무 과분하게 저를 과잉 선전을 해주셔서 제가 몸둘 바가 없고요. 이 제주도에서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 제가 그렇게 적절한 그런 인물은 못 되거든요. 뭐 제가 제주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또 무슨 이 근대 이 역사도 잘 모르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하나 생각을 하다가, 지금 제가 그나마 조금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뭐 지금 작가님이 다 말씀해 주셨고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또 앞에 말씀하신 또 앞에 분들이 다 말씀하신 똑같은 내용들이고, 그래서 저는 조금 편하게,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권 작가님도 잘 알고 또 제주에 계시고 하는 분이니까 그냥 편하게 제가 이제 책을 읽은 감상, 그리고 우리 권무일 작가와의 그 친분 관계로, 이제 이분이 오늘 잔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좀 띄워드려야죠. 그래서 우리 권 작가님을 제가 아는 이 권무일 작가는 이런 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오늘 4월 19일이죠. 아마 다 아시겠지만 4.19 의거가 있었던 날이죠. 저는 어렸을 때, 그리고 이제 학생 때였는데, 그 4.19라는 그 날의 인상이 굉장히 깊게 남아 있어서 요새는 별로 큰 행사를 하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4.19 날이면 어떻게 좀 이렇게 감성이 좀 달리 느껴져요. 근데 바로 오늘이 4.19거든요. 그리고 4월이 되면 막 그 꽃이 만발해서 사방이 아름다운데, 항상 그 사이에 뭔가 이렇게 약간 슬픔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또 4월은 제주 4.3 사건이 있던 날이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제주 4.3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고 하는 소식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점을 굉장히 축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이렇게 모임도 있고 하는데 4월에 또 4.19 날에, 그리고 제주의 이 4.3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이런 기쁨도 함께 해서 우리 작가님의 책과 함께, 책 출판 기념회와 함께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권무일 작가가 보내주신 팜플렛을 보니까 제주 이주민 작가 그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그 이주민이라는 말이 정말 좀 새로운데, 이 권무일 작가는 아마 이주민 작가의 모양입니다. 근데 저는 제주의 후예입니다. 비록 서울에서 왔지만 다 아시다시피 고량구 삼성의 그 고씨가 바로 저의 조상이고요.
저의 물론 이제 탐나군이죠. 그 당시엔 탐나국이었으니까. 그런데 저의 아주 뭐라 그러나요? 제가 이제 본관으로 치면 개성고시예요. 개성고가예요. 근데 개성이 왜 개성이 돼 있느냐 하면은 그 탐나의 왕자이신 그 당시에 성주 왕자라고 불렀더라고요. 그 성주 왕자이신 말로라는 분께서 고려 초기에 개경으로 인질로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이제 개경으로 올라가서 다시는 이제 못 내려오셨죠. 제주로 못 오고 거기서 사시면서 정말 훌륭한 그 자손들을 두셔서 그 후에 이 고씨들이 개경에서 관직이 되고 또 뭐 여러 이름을 남긴 분들이 많았고 바로 그런 분들의 후손으로서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경 제주와 관련이 없는 듯 하지만 사실은 그 원초로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이 제주에서 나온 그 후예의 하나로서 또 이 자리에 서게 돼서 특별한 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권무일 작가님이랑 알게 된 것은 물론 이제 대학에서 같은 동기가 되어서 알게 되었지만 권무일 작가를 오늘 이제 소개할 때 여기 보면은 소설가 또 역사평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은 그러면 정체성이 뭔가라고 생각을 해볼 때 제가 이제 여기서 저희가 다니던 그 대학 이름부터 떠올리게 돼요. 저희가 다니는 대학이 그 당시에 물리과 대학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물리과 대학이라는 이름을 아무도 안 쓰죠. 문과대학, 이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인문대학 이름만 쓰죠. 그러니까 물리과 대학을 그 당시에 영어로 Liberal Arts and Science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Liberal Arts, 이 아트 하면은 이제 예술인데 왜 이 물리과가 왜 문과가 왜 예술인가 그러면서 이제 찾아봤더니 그 리버럴 아츠라는 것이 그 자유교양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 자유교양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어떤 과목을 말하냐면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을 말하죠. 바로 권무일 작가님은 철학과 출신이고 저는 사학과 출신입니다. 여기 이제 가운데 이제 문자가 빠졌는데요. 이제 그거를 이제 말을 좀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우연히 저희 서재에서 책을 정리하다가 조그만 책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물리과 대학에서 나온 아주 작은 잡지 같은 것인데요. 이렇게 앞에 순서가 있고 그래서 책을 한번 들치다 보니까 권무일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무일이 그 권무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봤더니 시가 한 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이름이 있고 이런 시가 있는데 당신이 맞느냐 했더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대학 때부터 이 권무일 작가는 시인으로서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리고 뭐 다 아다시피 이제 그 사회생활을 뭐 몇십 년 지내고 이 제주에 정착하셨을 때 저도 이제 그때 알았었는데 그 후에 얼마 있다가 이제 수필가로서 등단을 하셨고 뭐 아까 소개가 나왔는데 그 어머니와 뭐 나의 이야기인가 뭐 그런 이름의 그 수필집도 내셨고 뭐 그래서 이제 수필을 쓰시나 보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죠. 제주에 가서 멋있는 생활을 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연이어서 역사 소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올 때마다 또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정말 굉장히 특별한 친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권무일 작가가 그 책을 항상 저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참 복있게도 그 책을 다 읽기도 하고 좀 덜 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 다 읽지는 않았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되게 이제 저는 봤죠. 근데 그 역사 소설 하면 되게 이제 그 소설이잖아요. 역사가 아니고 그럼 이제 역사의 바탕을 둔 소설인데 이분은 소설적인 의미보다는 굉장히 그 탄탄한 역사의 기반을 둔 그런 소설이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이제 지내왔었어요. 근데 그러더니 그 후에 이제 언젠가는 다 이제
표류기 그거를 이제 또 이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그 전에는 저는 그냥 그래서 소설가로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철저하게 자료 조사하고 분석하고 여기 등등 아까 다 비슷한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뭐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이방이 표류기를 보니까 그거를 전부 그거는 뭐 평설이라고 이름을 했지만 거의 역사 연구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료에 대한 그 분석이라든가 뭐 또 광범위하게 자료를 찾고 또 나중에는 그 책이 나온 후에 직접 또 부인하고 답사까지 하셔서 기록을 내시기도 하셨죠. 이렇게 정말 나이를 거꾸로 먹는 사람처럼 점점 더 열의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역사 연구를 해서 저는 이제 뭐 청년 퇴직하고 뭐 슬슬 지내면서 주로 이제 노는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민망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이쯤에 와서 저 얼마 전부터 이제 그 제주도 역사책을 쓰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드디어 이제 이 슬픈 역사 제주 바다의 슬픈 역사책이 나왔죠. 그래서 뭐 그거를 원고를 보내주셔서 읽었는데 정말 여기는 뭐 역사가로서의 어떤 그 수준 깊은 그런 천착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본인의 생각에 내가 역사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역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 한 이제 그런 면이 있으니까 이거를 역사라고 이제 단정짓지 못하고 이제 평설이라고 이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책을 보고서 제가 정말 굉장히 놀라고 감동을 느꼈었어요. 그런데 그 역사 평설이라는 게 뭔가 왜냐하면 평론이라는 말은 많이 쓰지만 평설이라는 말은 조금 이렇게 흔치 않았거든요. 저로서는.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죠. 평설이라는 게 도대체 뭘 어떻게 쓰는 게 평설인가. 그랬더니 이렇게 AI에 요새는 AI가 참 좋아서 물으면 뭐 답이 척척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역사 평설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와요. 단순한 요약이나 해설이 아닌 분석과 평가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깊이 있는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다. 뭐 이런 대답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그냥 역사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상상력이라든가 어떤 해석의 의미라든가 하는 좀 그 소설적인 부분까지도 채워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제주 바다의 슬픈 역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조금 생략을 하죠. 뭐 비슷한 얘기가 자꾸 나와요. 뭐 정말 안타깝고 속상하고 분개하고 게다가 이번에 쓰신 그 책에서는 그 각 조약의 조항을 굉장히 세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하셔서 보통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이렇게 지나치기 쉬운 부분까지도 아주 깊이 천착을 해 주셨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면을 정말 다시 한번 저도 세밀하게 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또 아까 마지막에 그 말씀하신 그 홍종호 목사 우리 홍종호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 알고 있거든요. 무슨 제일 유명한 것이 이제 김옥균을 암살한 분이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뭐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좀 잘 모르는 분이었어요. 프랑스에서 이제 그런 문학 활동을 했고 그래서 이게 좀 연결이 잘 안 되고 홍종호 목사에 대해서는 거의 잘 모르고 있다시피 이렇게 단편적인 지식밖에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해주셔서 저는 이런 분에 대해서도 우리한테 새로이 또 알려주시기도 하고 좀 더 천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더구나 이제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반가웠던 게 뭐냐면은 쭉 읽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처음 접한 자료 중에서 64년에 대학원생이 쓴 논문을 보고서 이제 연구를 시작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64년에 쓴 논문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현계순이라는 분인데 저희의 5년 선배예요. 그래서 제가 비교적 잘 알고 그런 여자분이거든요. 여학생이죠. 근데
60년대 때만 해도 대학에서 여학생이 대학원 가는 일도 드물었고 또 대학원을 나가가지고 학문 생활을 계속하는 것도 참 드문 일이었고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아주 영민하고 똑똑한 분인데 그러한 그 중요한 일에 착안을 해서 논문을 쓰셨길래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아주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런 거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더니 그러면서 이제 궁금한 건 그 선배님은 어떻게 거기에 착안하게 됐습니까? 왜 이런 거 쓰셨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왜 계속 안 썼습니까? 그걸 연구를 안 했습니까? 이제 그걸 물었는데 그때는 대학원생이니까 자료에 대해서 그렇게 충분히 많이 알지도 못하고 그런 데라서 이제 마침 그 당시에 그 지도 교수가 한우근 교수님이라고 이제 그 근대 동학난이라든가 이쪽에 연구 많이 하시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의 도움으로 이제 그 자료를 얻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다가 그 후에는 또 뭐 그게 이제 무슨 자료가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이분이 결혼하고 뭐 살림하고 그리고 공부도 하고 해야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학문이 그렇게 많이 말하자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강사도 하고 공부도 하시다가 그냥 중도에 그만두신 분이죠. 또 그러다가 또 읽다 보니까 그 한 20년 후에 1986년대에 나온 논문으로 김옥경이라는 사람이 또 그 어업에 관해서 썼는데 거기는 또 제 후배예요. 그래서 반가워서 이제 저를 좋아하는 후배가 돼서 그 덕분에 또 전화도 하고 해서 그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아주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도 대학원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뭐 결혼하고 또 이제 교사로 취직해가지고 그런 그 생활을 하는 덕고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하고 싶었지만 계속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그렇게 일찍부터 관심을 가졌던 그런 그 연구자들이 있었고 또 그 후에도 보니까 이제 여기 권무희 작가님이 참고하신 논문들 보면은 뭐 쭉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관심이 좀 더 계속되어서 연구가 좀 더 축적되었다면은 우리가 그 일본에 대해서 아는데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저로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 최근에 우리나라가 너무나 힘들잖아요. 너무 어지럽고 또 대외적으로 그 외교 관계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외교 같은 게 한 거 보면 막 어떤 데는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외교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하는 생각까지도 어떤 데는 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관심을 갖고 그런 분들이 정치와 외교나 통상이나 이런 면에 그 일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런 분들은 그런 역사보다는 다른 데에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역사가 모든 학문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그 현실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한테는 역사가 더 필요한 학문인 것 같다.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하고 있고 더더구나 이러한 것이 더 연구가 축적되어 가지고 그것이 교육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외교라든가 그런 분야에 앞으로 전문가가 되어서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그 제대로 된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역사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가 왜 공부를 하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현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아가서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이 미래가 어떻게 지향되어야 한다 아니면 어떻게 지향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학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역사 교육이 그냥 뭐 중고등학교에서 무슨 달달 외우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깊이 있는 그리고 그 중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성장해서 대학이나 이렇게 어른이 돼서도 역사 교육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거를 절감하게 됩니다. 더구나 뭐 지금의 우리나라의 형세로 보면은
100년 전에는 너무나 가난하고 무식해서 그렇게 당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세계의 선진국에 올라 있으면서도 또 정치나 외교상에서 이렇게 참 가슴 아픈 그런 현실을 볼 때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권무일 작가의 책을 읽으면서 함께 떠올랐던 생각들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작가의 말에서 감명을 받았는데요. 그때 아까 다른 선생님도 인용을 하셨지만, 제주도가 한반도에서는 변방이라지만 동아시아 해역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음에 나는 장차 제주도가 동북아 나아가서 세계의 중심추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을 확신한다. 제주도민이 슬픈 역사와 아픈 과거를 극복하고 빛나는 미래를 지향해 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구를 거꾸로 놓고 보라. 세계를 향하는 대한민국의 출구가 어디인가 라는 아주 정말 감명 깊은 글을 써주셨어요. 이 권무일 작가님의 글은 쉽고, 그러니까 내용이 그렇게 충실하면서 또 아주 쉽고 사람들에게 가슴을 이렇게 두드려주는, 감동을 주는 그러한 그 평이하고도 아주 그 감명 깊은 그런 그 서술 방식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역사 소설가라고 하면은 뭐 거기에 그냥 재미를 위해서 뭐 많은 미사 여구라든가 픽션들을 많이 집어넣는데 거의 이제 그런 게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대단히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권무일 선생님은 이주민, 제주도 이주민이 아니라 이제는 제주도인으로서, 오히려 뭐 아까도 뭐 제주도인을 더 능가하신다고 그랬는데 제주도인으로서, 더구나 오늘날에 이 권무일 작가가 계시는 데는 그 사모님 노인숙 여사의 그 내조라고 할까요? 동반이죠. 동반하는 그 노력이 대단히 크셨음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지금 뭐 나이도 상당히 되지만 앞으로도 뭐 10년, 20년, 30년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제주를 지키면서, 그리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제주도 연구, 그리고 제주도사까지 다 쓰시면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말씀드립니다.